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최근에 쌍용차 사신 분들이라면 잠깐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쌍용차 차주분들한테는 상당히 마음 아픈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마음에 드는 차를 사셨으면 다행인데 아마 그런 분들이라도 조금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쌍용차가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사실 역사적인 이야기는 이미 많이 다뤄져서요. 오늘은 과거 이야기보단 요즘 나오는 쌍용차가 왜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쌍용차가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사실 쌍용차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 버스도 수출했고요. 1975년 그 옛날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까지 합니다. 1984년에는 사륜구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걸 보면 조선의 랜드로버라는 수식어가 붙을만도 하죠. 1988년에는 동아자동차에서 쌍용자동차로 회사명이 바뀌고 같은 해 11월에는 코란도 회메리가 출시됩니다. 1993년에는 벤츠와 기술 제휴를 해서 만든 무쏘가 출시되고 1996년에는 뉴 코란도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SUV 전문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90년대에는 체어맨도 전성기였던 때라서 현대기아차보다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인식되기도 했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위기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기본적으로 빚만 3조 4천억이나 있던 회사인데 여기에 IMF까지 겹쳐버리면서 쌍용그룹 자체가 공중분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우그룹에 잠깐 인수가 됐었고요. 이것 때문에 무쏘, 체어맨, 이스타나 같은 차에 대우 배지가 달리던 시절이 잠깐 있었죠. 이렇게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싶었는데 렉스턴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나면서 다시 회생을 하는 듯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렉스턴은 진짜 부의 상징인 SUV였죠. 지금은 렉스턴하고는 많이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렉스턴 덕분에 대우차로부터 독립도 하고 드디어 잘 나가나 싶더니 2004년에 중국 상해 기차에 매각이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가 휘청이기 시작하죠. 일단 소비자들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디자인이 어딘가 모르게 약간 중국스럽게 변하기 시작했고요. 2009년에는 옥새 파업으로 차량 생산 자체가 완전히 중단됐죠. 이때 당시는 진짜 영상으로만 봐도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이게 뭐 시골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경기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의 쌍용차 기술이 유출되고 결국 마힌드라 그룹에 매각이 됩니다. 마힌드라에 매각된 이후에 티볼리로 다시 회생하는가 싶더니 10년 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쌍용차의 역사를 나열해드렸는데요. 어딘가 공통점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우차에서 나온 다음에는 렉스턴을 성공시켰고 마힌드라에 인수된 다음에는 티볼리를 성공시켰잖아요. 사실 쌍용차만큼 대표 모델이 많은 브랜드도 없죠. 코란도, 무쏘, 렉스턴, 체어맨, 이스타나, 그리고 최근에는 티볼리까지 모든 차들이 이름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정작 모델들이 명성에 비해서 회사는 전혀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에 한 번 위기가 찾아오고 이번에는 진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큰 위기잖아요. 대체 왜 계속 그러는 건가 싶은데 이건 굳이 오래된 역사 이야기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요즘 쌍용차가 잘 팔리는 이유만 제대로 분석해도 답이 나옵니다. 상품성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사실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티볼리가 소형 SUV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그 당시 현대차나 기아차가 소형 SUV를 출시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티볼리가 처음 출시됐을 당시에는 트랙스랑 QM3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기아가 내놓은 스토닉도 크게 매력 발산을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현대차가 코나를 내놓으면서 서서히 꺾이더니 기아가 셀토스를 출시하니까 완전히 기세가 꺾여버립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상품성 대응입니다. 사실 티볼리는 손쓰기가 애매한 시기였습니다. 셀토스랑 코나가 양쪽에서 때린다고 해서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현대차라면 소나타 뉴라이즈 때처럼 조기 출시도 강행했겠지만 쌍용차가 그 정도로 여유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렉스턴도 아니고 티볼리도 아니고 남은 건 코란도였는데 쌍용차가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리죠. 코란도를 티볼리 중자로 출시하면서 완전히 기세가 꺾여버립니다. 사실 코란도가 실패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심형 SUV가 워낙 잘 팔리는 한국이고 코란도도 타보면 나름 괜찮은 차거든요. 그런데 이건 코란도라는 이름 하나가 제대로 발목을 잡은 케이스죠. 코란도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륜구동, SUV, 남자들의 로망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쌍용차가 아니라 코란도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라는 건데 이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수식어가 명확하게 떠오르는 차를 전혀 특색 없는 도심형 SUV로 만들어버렸죠. 심지어 동급 모델들보다 더 특출난 상품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오해를 살만한 광고만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쌍용차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합니다. 왜냐면 일단 티볼리가 성공을 했잖아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주름잡았고 쌍용차가 다시 길을 펼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소비자들이 보기에 그런 거고요. 기업 입장에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분석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일단 티볼리가 쌍용차를 흑자로 만들어준 게 아주 잠깐이라는 걸 생각해야죠. 티볼리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시 이후에도 계속 적자를 유지했고요. 지금의 코란도를 정말 성공시키고 싶었다면 이름부터 다른 걸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코란도만큼 캐릭터 강한 차 이름이 없잖아요. 좀 더 나아가서 지금의 코란도를 개발할 당시에 아예 지프형 SUV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김승현 편집장하고 이거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쌍용차 관계자랑 인터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티볼리 시승행사 당시에 관계자한테 레트로 디자인으로 출시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레트로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긴 하지만 도심형 SUV만큼 많이 팔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인드라에서 만든 차를 현지화해서 파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었더니 마인드라는 인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현지화를 한다고 해도 국내 소비자들 눈높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도 티볼리 같은 작은 차보다는 큰 차가 많이 팔리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인데 섣불리 지프형 SUV에 도전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만들려면 당연히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아쉬운 건 하나죠.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어떤 차를 개발할 때 그 차가 출시될 시기의 트렌드와 성향을 예측하고 이 데이터를 그 차에 반영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모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석에 기반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마침 딱 코란도가 출시된 이후부터 레트로 디자인이 열풍이죠. 포드는 브롱코로 대박을 터뜨렸고 랜드로버도 디펜더를 재해석해서 출시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허머도 부활했고 심지어 현대차도 포니 감성을 전기차에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쌍용도 이걸 뒤늦게 깨닫고 J100이나 KR20을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디자인 스케치만 보면 성공하지 않는 게 이상한데 스펙을 보면 글쎄요. 순수 전기차로 나온다고는 하는데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최근에 코란도 이모션이 출시됐을 때도 스펙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펙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서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될지가 걱정입니다. 만약 코란도를 개발할 당시에 디자인은 지프 형태 그리고 순수 전기차를 목표로 개발했다면 지금의 쌍용차와 상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는 소비자들의 인식입니다. 티볼리 성공 이후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차가 없고 코란도는 마케팅과 실적을 모두 실패하고 회사는 지금 넘어갈 위기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응원보단 비판을 많이 하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쌍용차 힘내라, 꼭 성공해서 현대차를 견제해줘라 이런 여론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코란도 이후에 이 여론도 점점 사라지더니 세금으로 살리지 마라, 이제 놓아줄 때가 됐다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최근에 렉스턴 스포츠랑 렉스턴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 반응은 또 좋았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출시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정작 회사는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신차를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쌍용차도 내부적으로 정말 힘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 선택을 받기도 더 힘들겠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회사는 위기라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차가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렉스턴 대신 팰리세이드 사면 되고 코란도 대신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사면 되고 티볼리 대신 셀토스나 코나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다? 굳이 쌍용차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죠. 어떤 상품을 고를 때는 내가 고민 중인 다른 것보다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찾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게 요즘 나오는 쌍용차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코란도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했고 렉스턴이 성공을 이어가지 못했고 티볼리의 성공도 이어가지 못했죠. 사실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차를 정말 많이 참고해야 하거든요. 현대차만큼 상품성 대응이 빠르고 국내 소비자들이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하고 선택지가 많은 회사도 없잖아요. 이게 수입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국산차 제조사들도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는 진작에 지금의 디자인으로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티볼리는 그렇다 쳐도 코란도는 정말 다른 이름으로 나와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용차가 정말 과감하게 코란도만의 정체성, 코란도만의 디자인을 갖춘 순수 전기차로 나왔다면 국내 전기차 시장을 선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고요. 앞으로의 상황도 봐야겠죠. 쌍용차가 다시 예전 명성을 되찾고 부활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러면 너무 좋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선택지가 늘어나고요.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도 좋은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 선의의 경쟁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놓여있는 현실만 본다면 부활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자금이죠. 만약 자금이 많았다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도 빠르게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금이 안 되니까 신차를 개발하기도 어렵고 신차 개발이 어려우니까 상품성 대응도 어렵고 견제도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쌍용차도 많이 답답할 겁니다. 적어도 현대기아차 전기차 정도는 견제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죠. J200이나 KR10이 나올 때쯤이면 벌써 현대차는 저 앞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연기관차를 내놓자니 그건 또 시대의 흐름에 못 맞추는 것 같고요. 그나마 효자였던 티볼리라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죠. 현대차는 코나, 기아는 셀토스, 심지어 쉐보레랑 르노 삼성도 트레일블레이저랑 XM3로 완전히 분위기를 바꾼 상황이잖아요. 남은 건 렉스턴 스포츠랑 렉스턴, 그리고 앞으로 출시된 J200과 KR10인데 이걸 진짜 회생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J200은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예 출시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트렌드는 쌍용차한테 기회나 마찬가지인데 막상 잡지를 못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레트로, 정통 SUV 열풍, 어느 하나 쌍용차랑 안 어울리는 키워드가 없잖아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쌍용차의 역할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SUV 전문 브랜드 하나쯤은 있어줘야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쌍용차가 안 팔리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